안녕하십니까. 발자국TV의 진정수입니다. 이번 손녀가 태어나면서 집사람이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면서 그 느낌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들이 새벽에 손녀를 위해서 우유 태우고 소독하고 하는 걸 며느리하고 웃으면서 같이 하는 걸 보고 아빠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보았다고, 그리고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 아빠를 닮았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7년을 사귀었고 지금 결혼 30년이 지났습니다. 그야말로 집사람하고 처음 대면한 지는 37년째, 38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선도 한 번도 안 보고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는 제 성장 과정을 너무 똑똑히 잘 봐왔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제가 거듭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7년 동안 꾸준하게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사귀는 것은 둘이 사귀지만은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을 사귀기 때문에 또 결혼 날짜 잡고 하면 우연하게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빨리 죽는다고 하니까 그 죽는다는 그 모습에 본인도 마찬가지고 누나나 엄마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제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도 웬만하면 그러는데 제가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거 결혼하고 죽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집사람도 아들한테 아들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한 게 최고 미안하다고, 아들 눈에 눈물 나오는 게 못하고, 그래서 엄마도 저한테 아마 성락을 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떨어져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저희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한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매사에 풀리지 않는 그 일을 보면서 저는 유달리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했죠. 또 중풍이 걸려서 죽을 뻔했죠. 그러면서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진짜 그 말이 맞는가, 그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풍이 걸리고 나서 병원에서 몇 날 며칠 지날 우연한 새벽에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밑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집사람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살았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이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살았으니까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그때 그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 제가 또 그 생각이 다시 반복되고 그러면서 아들이 장가 가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있는 살림은 누가 못 살겠습니까? 집안이 결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말라고, 이제 면을 두고 앞으로 사이도 볼 텐데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할 때까지도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말투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말투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저희 말투 때문에, 통연스러운 말투 때문에 제가 그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다 보니까 부부싸움의 위기 부부의 대부분은 부부싸움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 화해 과정에서 공감을 해주고 서로 니 탓 내 탓 없이 해보자고 해야 되는데, 주말 부부를 오래 했던 관계로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제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오랫동안 뿌리를 잡으면서 제가 그걸 떨쳐보려고, 물론 천주교 학교를 나오고 나서 한 4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도 생활하면서도 걸어보지 못한 하루에 66km를 걸으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내하고 인연 맺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갈 것인가, 그에 따라서 국토 종단도 했고 국토 횡단도 걸으면서,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게끔 자전 타고 전국 일주도 해봤고, 그래도 채우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서 제가 아들이 결혼하면서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며느리로 하여금 아들이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곧 이어서 집사람이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저희 엄마가 그렇다 그러면 엄연 따라서 같은 종교생활 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교리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6개월 후에 교리를 받는데 저는 1년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세례를 받았고 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 하도 정성을 보태자고 성경 필사를 했는데 성경 필사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고등학교 때 업무적으로 읽었고 했지만 몇 번을 도전해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김에 어느덧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제 마음속을 파고드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서 아예 성경 필사를 하게끔 제가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조용한 이 시기에도 저는 매일같이 매일매일 성경을 쓰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묵은 때가 조금씩 벗겨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도 제가 옷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사줬고 그 이후에는 누나가 옷을 사줬고 결혼하고 나서는 집사람이 제 옷을 사줬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오랜 주말 부부 하면서 같이 하는 거 또 부부 싸움 하고 나서 화해 과정을 거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람이 하는 그 내용이 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제 교회는 엄청나게 비난하는 것 같고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내가 나를 잘 되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제가 느낌이 오늘 보면서 제가 도서 없지만은 이 영상 일기를 남겨놔야지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부부가 남지 않습니까? 물론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서 부부가 남지만은 또 부부가 남는 것은 아들, 딸이 자기 가정을 가지고 나면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 부부가 남는 과정에서 서로 적은이심으로 살다 보면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때 그 이야기들을 거듭나게 우뚝 서라고 하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관심이고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오늘 쌀쌀한 아침이지만은 이번 주가 오수가 있습니다. 강물 풀리듯이 제 마음에 때가 다 풀려서 은총이 딱 내려와서 제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 느낌을 갖게 한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제 손녀한테 다시 감사하고 손녀가 무럭무럭 커서 이 할아비가 어떤 마음으로 영상 일기를 남길 것인지 한번 봐주는 언젠가는 봐주길 바란다고 그 느낌을 가지고 두서없지만은 이야기를 합니다. 발자국 TV의 진정수입니다.